안녕하세요. 범바람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미 연준 금리 결정 경계감, 굉장히 진하게 향기가 풍기고 있고요. 일단 4150선에서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고,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은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 역시 기준금리 결정 여부에 따라서 주식시장 파토나든지 산타랠리가 이어지든지 아주 명확한 갈림길에 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관망세가 짙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죠. 이렇게 기준금리 결정 부분에 있어서 인하에 가까운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10월달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어져 가야 할 그런 어떤 무게감이 더욱더 상당히 좀 더 무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구인도, 해고도 늘어버리는 조금 모순된 어떤 지표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이 구직 상황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잡 마켓은 익스클루시브 에어포트 라운지, 결국 이제 그 전용 라운지와 같은 어떤 이 모습을 띄고 있는, 전용 라운지는 이제 각각 멤버십을 해가지고 그 자리 딱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지금 구직 시장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딱 들어온 돌은, 박힌 돌은 그냥 완전히 콘크리트처럼 딱 굳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가 순환이 잘 안 된다니까. 그만큼 고용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패드가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인 건수가 10월보다 12,000건 적은 765만 건 정도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2026년 월스트리트가 전망하고 있는 미국 주식, 결국 2026년에도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 높다라고 이제 엄청나게 고점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 상당 부분 어마무시 올랐지 않았습니까? 2024년 1년간 상간에 거의 그 미장에 거의 1년 동안 묻어둔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률을 거뒀을 거예요. 근데 조금 이 하반기 들어서면서 연말 보합세를 보이다가 이제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면서 풀악세를 밟을 수밖에 없다. 결국 2024년에서 2025년 올랐던 그 수위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페드 의장도 이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트럼프 의도대로 기준금리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그냥 차고 넘친다. 거의 쓰나미처럼 몰려들어올 가능성 높고, 그런데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10년물,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같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기준금리를 내려버리면 상당 부분 이 유동성 자체가 확대되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FOMC 한국 시간 11일 오전 4시에 딱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87% 가능성으로 지금 열어두고 있는데,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 가서는 미국 국채를 다 던지고 나와서 사람들이 안 사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국채 가격 떨어지면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국채를 많이 삽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의 유동성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거다 해서 이제 미국 브랜드를 달려고 하죠. 그래서 국채를 많이 찾는데,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오히려 같이 또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약간 모순된 의미인데,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가 상당 부분 높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상화되고 있을 뿐이다. 이거 아파트 시장에 가장 필요한 지금 단어 아닙니까? 정상화. 결국 초저금리 시대, 0%에서 2%대 초저금리 시대는 오히려 역사적으로 예외적인 시기였다. 결국 가서는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것도 그동안 금리 이 레벨 자체가 상당히 왜곡돼 있었다라는 어떤 결과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채금리는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10년물은 4.1820을 찍고 있어요. 그 10-year treasury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 국채금리 10년물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 상당히 뭐 고점을 강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일본도 지금 니혼게이제 신문에서 2년물 국채, 그러니까 니사이 니마와리 2년물 이 국채 금리가 1.07% 조쇼 올랐다고 지금 충격적인 어떤 보도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일본 국채 2년물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왜? 이 우에다 총리가 기준금리 인상하겠다라는 말을 던지자마자 이 일본 국채 시장이 지금 출렁거리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 금리 올리네. 그럼 우리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빨리 털어버리자 하고 들어왔던 국채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국채 가격 떨어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국채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2년물 단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급전을 요구했던 소리. 황금성이 좀 뛰어난 국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몰렸던 자금들이 좀 다 빠져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에다 총리는 기준금리 인상하겠다는 말이 이제 그냥 고스란히 19일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거의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엔캐리 청산 문제도 상당 부분 지금 미국 금융시장을 강타할 가능성도 높고, 지금 전체적으로 일본 경기 부분도 경제도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GDP 이 지표 자체도 좀 별로 안 좋고, 다카시 사나이가 상당히 재정 확대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라도 기준금리 인상하기는 좀 어렵다. 자,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다 보니까 미국 국채금리 올라가죠. 일본 국채금리 올라가죠. 그대로 그냥 볼링핀 딱 맞듯이 그냥 스페어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게 참 씁쓸하지만 한국 주담대 금리입니다. 이거 그대로 지금 2%대에서 지금 6%대로 지금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혼합 이 주담대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다시 리셋이 됐죠. 6%로 물어버리면 정말 다리가 후덜덜거릴 정도로 엄청난 금리 압박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영끌족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눈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매달 이 변동돼서 나오는 어떤 원금 이자 부분은 상당히 집을 지탱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1, 2, 3, 그러니까 3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연속해서 내가 3번 연체돼 버리면 그대로 임의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재산권을 행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이 집에 살고 있고 내가 등기를 친 것 같지만 그 집주인은 누구다? 은행이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영끌 내가 해가지고 그 집 어렵사리 잡았다 해서 내 집이 아니란 얘기죠. 이게 자금 흐름줄이 딱 끊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그냥 은행 집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국민신한 하나 우리 농협 같은 경우도 지금 6% 상단이 넘어섰어요. 농협만 지난주에 6.2 정도 상단이었습니다. 근데 올라간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살벌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민신한 하나 우리까지도 지금 가세 분명히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아니 농협이 6.43%나 지금 받고 있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다 같이 그냥 동조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건데, 지난주에 농협 최장 상단 금리가 6.2% 정도였는데 또 6.43으로 올랐네. 와, 이거 무섭다. 그럼 다음 주 되면 이제 7% 뚫어버릴 가능성 굉장히 높다. 왜? 지금 미국 국채금리와 일본 국채금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리해서 집 산 사람들은 굉장한 어떤 압박감을 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뭐 집값 계속해서 오른다고 하는데 그냥 올라간다고 그렇게 전제를 그냥 깔아두고 있는데 그렇게 뭐 인정하라고 하십시오. 결국에 가서는 전부 자금의 부담은 본인 스스로가 다 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7%, 8% 돼버리면 그냥 거의 비명소리 나와서 빨리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어떤 굉장한 위기감이 찾아올 건데, 지금 일일 아파트 거래량 보십시오. 이거 주말 거래도 아닙니다. 주중 거래예요. 이번 주. 이 경악을 금할 수가 없죠. 18건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거래량이 이 정도로 빠져버리면 이제 거래 금액 자체도 좀 보십시오. 14억인데 12월 들어서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7억 4천입니다. 거의 반토막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11월 때까지는 10억 선으로 버텼습니다. 13억까지 올라섰었죠. 이거 11호 규제 나오기 전에 집주인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규제 피해서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서 그냥 상단가로 계속해서 밟아 올렸습니다. 그 밟아 올린 거 고스란히 그 사람들이 규제 받기 전에 빨리 집 사야지 해가지고 그냥 소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건 설거지한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집을 잘못 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근데 지금 내려가는 거 보세요. 7억 4천까지 지금
내려갔다. 당연히 지금 273건, 270건에 그치고 있는 12월 때 지금 12월 10일입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근데 200건밖에 안 된다라는 굉장한 어떤 이 거래량 축소 수순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굉장한 어떤 부동산 가격 조정기의 분수령이 시작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 그리고 지금 환율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채금리 때문에 주담대 금리 올라, 환율 때문에도 지금 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샌드위치로 딱 지금 그냥 질식사할 정도로 엄청난 금리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물가도 지금 위태위태한 게 뭐냐면 수입 물가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단가가 높은 걸 받아가지고 다시 팔아야 되니까 그냥 부쩍부쩍 가격 이 태그가 바뀌어 버리게 된다. 지금 환율 보시면 일본 엔화하고 지금 원화가 동조화돼 가지고 지금 엔화는 계속 지금 약세가 되고 있고, 또 원화 가치는 어느 정도 지금 버티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1470원대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죠.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은 계속적인 동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정책 금리를 운영할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환율 자체가 변동성이 너무 크고, 집값 역시도 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14억 평균 거래 금액이 2월 달에 나왔듯이 엄청나게 뭐 올라쳤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좀 내려오기까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운영할 지금 스페이스 공간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국채도 지금 보십시오. 2.9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채, 일본 국채 영향받는데 동시에 자국의 국채 역시도 2년물 상당 부분 좀 많이 올라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걸 좀 막기 위해서 하느니 국채 1조 5천억을 매입을 했지만 여전히 국채 금리는 연중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다. 결국에 가서는 영끌한 사람들의 금리를 직격할 수밖에 없는 그냥 함수 관계입니다. 병렬 연결이 아니야. 우회로 그리고 돌려쳐서 오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냥 레이저 쏘듯이 쫙 하고 국채 금리의 상승세는 주담대 금리의 상승세를 그대로 직격할 가능성이 높다. 달러 인덱스는 그닥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 환율 자체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 자체가, 그죠? 1472원까지 찍잖아, 보통. 이게 이제 노멀화가 된 겁니다, 거의. 1470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 때문에 물가, 또 국채, 모든 금융시장의 이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페드의 금리 인하 하더라도 한국은 금리 인하할 겨를이 없습니다. 계속적인 어떤 동결로 가야지. 이런 변동성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컨트롤되는 상황에서 이게 효과가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 제어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가서는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은 갈수록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돈으로 바꿔내서 빨리빨리 돈으로 바꿔내서 회전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동대문구가 이번 주 일주일 상간의 거래인데 떨어지는 폭 보십시오. 동대문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7% 이상, 19%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10억대 깨졌죠. 9억 5천, 회기 힐스테이트. 자, 서대문 보십시다. 서대문은 조금 이 타임라인을 늘려서 보면 한 2, 3주간에 동대문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여기도 2억 3천, 1억 9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비슷하게 동조해서 가격대가 움직일 가능성 높다. 17%, 14%, 11% 정도 빠지고 있네요. 마포구 가장 또 뭐 갭투 뭐 엄청나게 많았던 곳 아닙니까? 근데 뭐 이제 갭투 자체가 완전히 이제 차단이 된 상황이니까 6억 2천 하락하고 있고요. 11월 27일 거래입니다. 그렇게 뭐 오래된 거래도 아니야. DMC 역시도 2억 6천, 마포자이 역시 2억 1천만 원, 상암 월드컵 1억 8천만 원. 그러니까 보통 마포에서 이 정도 빠지면 그래도 좀 눈에 띈다라는 어떤 이 느낌을 가질 정도로 상당히 이 금매 부분에 있어서는 3주일 상간인데 빠지는 폭이 커지고 있다. 양천구 역시도 3주 상간의 거래, 11월 3주일이라 하더라도 11월 20일, 그러니까 11월 말 거래입니다. 대체로 3억에 가깝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 양천구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은평구, 비강남권에서 그래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4일 3억 하락했고요. 레미안 베라힐즈 2억 2천, 힐스테이트 백년산 4차 2억 2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억 깨졌네요. 이렇게 10억이 보이지 않게 하나둘씩 깨져가는 어떤 모습들 굉장히 의미가 있다. 여기도 10억이 깨졌었죠. 동대문구. 노원구 보시면 노원구는 뭐 4억 가까이 빠지는 곳도 있고 2, 3억 정도 빠지는
3주일 상간의 거래인데 12월 1일, 12월 2일 거래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억 6천, 2억 7천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 역시도 지금 이 한 달 상간의 거래, 여기는 좀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멀리 봐야 할 그런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8%, 11% 정도 빠졌습니다. 5억 5천, 2억 정도 하락하는 추세. 그리고 광명시, 서울하고 제일 가까운 경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41% 빠졌습니다. 11월 27일. 어마무시하게 빠지네. 26%, 24%. 그러니까 현장 거래가는 공식적인 지표를 반영하기에는 좀 딜레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12월 중하순 들어서 굉장히 집값 추이가 상당 부분 출렁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이 집값 분수령은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 높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체적인 어떤 금융 이동은 은행에서 나흘 만에 7조 이상이 빠지듯이 지금 금융시장으로 급격하게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7조 6천억 상당의 이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당연하죠. SK하이닉스 같은 곳들이 뭐 곧 60만, 52만 원, 뭐 51만 원, 50만 원 깨지는 거 아니냐, 뭐 위기감도 많았었는데 금방 회복하잖아, 이렇게. 미국 ADR 상장 앞두고 있고요. 주식 예탁 증서라고 하는데 미국 증시의 상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호재 때문에 오늘 상당 부분 SK하이닉스 5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자, 이런 어떤 이 호재와 더불어서 미국의 마이크론, 브로드컴 그리고 오라클 실적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10일, 11일, 17일 오라클, 브로드컴,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실적이 아주 좋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해버리고 또 실적 발표해버리고 또 상당히 미국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어온다면 오늘 코스피가 상당히 좀 개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들이 사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일단 경계감을 늦추지 않을 수가 없죠. 기준금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12월 중순에서 말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산타 랠리를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굉장한 어떤 금융시장에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높다. 반대적으로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는 아파트 시장은 상당히 가격적으로 어려워질 전망이고 그리고 자금을 제대로 원활하게 대거나 또 뭐 어떻게 옮기지 못하는 개인들은 상당히 거하게 대출 일으키신 분들 위주로 금리 압박에 대한 어떤 압박감 더욱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아무튼 간에 12월 11일 새벽 4시는 모든 올해 2025년도 금융시장과 아파트 시장을 정말 강타할 엄청난 이 결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간대라서 잘 지켜보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정말 무주택자에게는 정말 반백년 만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 높습니다. 자,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시면서 차분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접근하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 분명히 잡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11일 새벽 4시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죠.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융시장과 한국의 아파트 시장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9일날 엔캐리 청산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또 일본의 기준금리 여부도 상당히 금융시장에 엄청난 임팩트를 줄 가능성 높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잘 챙기시면서 접근해 나가신다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낮은 허들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또 좋은 기회도 잡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